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시간 여의도 중계석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PK 짝꿍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소리가 약간 막히더라도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2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북구 출신의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약간 그 좋은 목소리가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이거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검난이라는 얘기가 좀 더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부터 고위급 검사들까지 집단 성명을 내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 장관의 측근이라 여겨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여기서도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적법하게 책임 묻는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자, 일단 이런 검찰의 집단 항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사상 유례 없던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했다 하면 다 처음이에요. 전례 없는 일, 유사 일에 처음 있는 일, 초유의 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검찰 조직의 이 집단 저항도 지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물론 이제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 회부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내린 것도 우리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검찰 반응도 옛날에는 권력 상층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면은 일선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어가지고 반대, 비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 지금은 평검사들뿐만 아니고 일선에 있는 검사장들, 지검장들, 심지어 고등검사장들까지 다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통상 검사들은 나서도 검찰 사무국장들, 그분들은 검사는 아니거든요. 일반직인데 그분들이 나선 건 또 처음이에요.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측근 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보고 선을 넘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법무장관이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을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해임에 가까운 그런 징계로 몰아가는 거는 인계철선을 밟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조치로 전국의 검찰과 직원들까지 다 들고 있는 거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2,200여 분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형사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2,200명의 검사들 중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이너스컬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정치검사들, 특수부 검사로 쭉 해왔더니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검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검난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최근에 일련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보장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또록또록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의 국면이 저는 잘 반증하고 있고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보다 우리가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절차와 과정을 보장해주는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최근의 행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배제 가처분 신청도 내고 또 본안 소송도 곧 들어갈 텐데 이미 이 직무정지를 당한 분이 말하자면 판사들의 개인 성향까지 나와 있는 이런 공문서를 공개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재판에서 설사 복귀해가지고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복귀하기 어려운 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이 상황이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결국은 이제 법적인 충돌까지 온 상황. 이거 여의도 청구에서 지금 이 사안 가지고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잠깐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더 열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왕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아까 그 광고 나가기 전에 그 조혜진 의원께서 인계철선 말씀하셨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취자분들은 약간 생각이 있습니다. 당길 인자 할 때 인계철선인데 전방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배치한 이유가 북한이 남침을 할 때 미군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미군하고 가장 먼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군 전체가 우리 한반도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 선이죠. 인계설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 단 한 번의 전투지만은 전체 미군이 그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회부하고 직무정지 신청 결정을 내린 조치를 내린 그 하나로 전국 검찰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 검찰의 집단 저항을 불러일으킨 조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검난까지 불러이는 상황을 인계철선에 비유하셨는데,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말 검난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언론 기사상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검색 조회수도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어려운 이제 말씀으로 이 상황을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하면서 이게 사찰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또 항변을 하시는데 어제 저녁 상황이 좀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문건을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과연 사찰이냐 이러면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가 사찰이 아니면은 도대체 뭐냐 그럼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게 사찰이 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바로 사찰이고 더구나 명백한 불법 사찰이 아니고서는 이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주 법원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판사들 원래 이제 법무부에서 보안을 잘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원 행정처의 방침이라든지 상고법원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소장파 판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31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판사들의 개인 성향이 담긴 문건 이런 것을 직무가 정지돼 있는 총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문건은 직무 정지돼 가지고 출근을 안 했는데 그 문건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변호사한테 넘겨서 공개를 한 건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련의 은행들을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야 정말 이런 고위공직자 한 명 더 있으면 정말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성을 잃은 이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이것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위원회 해부된 그런 대상자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에서 그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근데 문건 공개한 것 자체가 뭐 어떤 공개 절차도 그렇고 이제 공개 자체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말씀 제가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폭 수준의 사찰 문건 공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자폭한 겁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이 문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 상태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이라든지 법무부를 통해서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 그것이 일으킬 파장을 스스로 떳떳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파장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작성한 문건을 자신의 변론이라든지 자신이 추후에 벌어지게 될 재판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그게 불법 사찰로 통해서 작성된 문건이든지 간에 그걸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의 자폭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윤석열 총장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안 소송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는 것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행위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제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거를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판단에 맡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뭐 과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자폭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혜진 의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법원, 검찰, 뭐 변호인 일에 뭐 끼어들 생각은 없는데 제가 그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하고 직무 정지시키면서 제시한 그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다 황당한 거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윤 총장 휘하에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또 이제 그렇게 짜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그 징계나 직무정지 그 이유로 6가지 제시하면서 원래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막판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5가지인데 6가지가 됐는데 그 마지막 사유가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가 그 직무정지하고 징계를 회부하면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적 대응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거다. 그럴 때 판사의 판단을 법무장관에게 유리하도록 끌어가기 위해서 판사한테 봐 윤석열이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상을 줘가지고 그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에게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사찰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서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게 말리 들지 않으려면 이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게 사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판사들도 공연히 법무장관의 그 의도에 휘말려 가지고 마치 뭐 검찰이 자기들을 사찰한 걸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윤 총장의 가처분권이나 행정소송권을 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를 한 데는 이 내용을 누가 봐도 공개해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찰이 아니라는 걸 다 알 테니까 공개 안 하고 놔두면 오히려 그쪽으로 법무장관이나 정치권에서 몰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해서 판사도 판단해보고 국민도 판단해보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작성한 그
대검의 저 간부가 네. 지금 이제 고양지청의 부장검사관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올려서 이게 어떻게 사찰이냐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물을 또 공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자신 있다. 정당한 직무 집행 정지고 정당한 직무를 한 거고 오히려 이걸 사찰로 몰아가려는 법무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제 6가지 사유 중에서 이 사찰 관련해서는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을 때 더 유리한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판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판단하시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접근인데요. 이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님 말씀 설사 다 맞다 하더라도 직무를 정지당한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공식적 이 공문서를 말하자면 공개를 하는 거는 정말 온당치 못한 자세와 태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저희들이 백발양보해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건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거 좀 고치는 계기로 삼자. 내가 이 잘못된 관행의 마지막 열차가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먼저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명백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기도 전에 정치의 영역에 이걸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행정소송에서 직무정지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직무로 복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관행이었으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같이 이 관행을 손틀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이 수사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공판하는 이게 그 기소 검사가 또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검사는 그 판사가 어떤 분인지 재판 진행 어떠하는지 자기들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거 다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또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 다 파악하고 서로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다 완전히 블라인드로 처리하고 뭐 판사가 뭐 출신 고등학교 어디고 대학이 어디고 뭐 재판을 어떻게 했고 검사는 어떤 사람이고 변호사는 어떤 사람 이런 거 일체 서로 알아보지 말고 블라인드로 하자라고 하면 이제 관행이 없어지겠죠. 그런 관행이. 그러니까요. 이게 관행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부에서는 이제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게 관행으로 어떤 그동안 이어진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찰로 어떤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 관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이 관행처럼 저질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 명백한 불법을 지금 합법적인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합법, 불법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견제받지도 않는 권력, 책임지지도 않는 권력의 영역에 있었던 검찰의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도 견제받고 책임지고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행이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관행은 맞는데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게 뭐 관행이든 불법이든 어쨌건 이제 2차에 이런 건 없어지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은 같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제일 관심이 가기 때문에. 검사는 재판정에서 오로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두 분이 여의도 중개석 토론을 지금 위해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두 분 괜찮으시면 광고 잠깐 듣고 한 5분 정도 더 특히 두 분은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시킬 때 PK 의원들이니까 가덕 신공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잠깐 한 번 더 5분 동안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잠깐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서 조혜진 의원, 전재수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계석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청취자분들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4559번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검찰은 헌법 위에 특권의식 갖지 마세요.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사찰 같은 거 하지 말고 세금, 녹봉,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681님께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윤석열 총장은 검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0577님께서는 의원님들 민생 법안부터 챙겨주세요. 추, 윤 두 사람 싸움이 국민들 삶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자 0945번 문자창 열어두시고요. 또 예스 저희 YTN 라디오 앱도 열려 있습니다. 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취자분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중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 두 분 다 이제 PK 의원들이시니까 이제 모처럼 여야가 의견이 충돌이 없는 같이 가고 있는 그 가덕 신공항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야당이죠. 국민의힘 쪽에 조혜진 의원께서 이 특별법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민주당과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당 안은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산의 의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희 당 부산 의원님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신공항 건설 절차를 좀 단축해라. 빨리 진행을 해라. 그리고 물론 그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지방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조치를 해준 바도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원래 그 부산 시민들은 정부가 안 해주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부산시 또는 민자로 그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기왕이면은 정부 시원으로 신공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 그 진행자께서 모처럼 여야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저도 굉장히 잘된 일이고 역사적인 날이다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이 논란의 종지부를 이제 찍는 계기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모처럼 여야인데 저희가 애초에 이 특별법만큼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 위태롭게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 성장 엔진을 하나씩 더 장착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나아질 거 아니냐. 국가 균형 발전도 가치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동 발의 제안을 했는데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15분이 먼저 발의를 했고 저희가 이제 어제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법안에 이제 가덕공항공사를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특화된 공항 운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즉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번영이라는 것이 이제 좀 가덕신공항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 가덕공항공사 설립이 좀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가덕 신공항 주변에 이제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이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무역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네. 배후단지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순하게 공항이 아니라 물류 복합 허브 뭐 이런 이제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네. 많이 들어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저희가 2030년 4월 이전까지는 개항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30년 하반기에 전 세계에서 세계 시민들 5,40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됩니다. 부산 2030 월드 엑스포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인천공항 거쳐서 부산으로 못 옵니다. 이 직항이 열리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 월드 엑스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2030년 4월 전까지는 가덕 신공항을 개항을 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활기찬 도시 부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조혜진 의원께서 좀 하실 말씀 같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가 네. 그 밀양, 의령, 함안, 장령인데 네. 그중에 밀양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던 남북권 신공항 입지 1순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야가 취지는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당 포함해서 결정적인 것 하나를 지금 놓치고 있다. 선결 과제. 선결 과제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 하나를 놓치고 있다. 네. 이거는 지난 며칠 전 예결위 때 충무장관인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질의했는데도 김 장관이 답을 못한 건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항이 그냥 부산 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좀 가까운데 편리하게 비행기 탈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냐 아니면은 지방이 산업이 피폐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대형 공항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물류 비용을 줄이려고 인천공항 쪽으로 가까운 데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걸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 유치용으로 경제 활성화용으로 공항을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그냥 요 특대 동남권 지역에 부산 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중규모의 지방공항 중에서 좀 큰 공항 정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천공항만큼 전 세계 노선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관문공항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남북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다 이 후자입니다. 산업 유치용, 지방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비견할 만한 제2관문 대형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김해 공항 신공항으로 하겠다고 한 거는 그냥 여객 편리용이고 노선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노선이고 그리고 그 이용객도 그냥 그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주민들이고 그 김해 신공항 규모 가지고는 기업들이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해 신공항은 반대다. 그렇게 생각했고 대형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이제 산업 유치용이어야 되고 그 이용할 그 이용지는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그 기업들과 그 주민들 그리고 심지어 전남 전북의 그 기업들과 도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추진 막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여야 정당들도 그렇고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부산 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이용할 여객 편의용 중규모 공항 이면은 제고해야 되고 대형 관문국제공항이고 또 남북권 전체가 이용할 공항이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항이면은 이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그거는 빨리 해야 되고 또 국비를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단순한 여객 편의가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덕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국가 관문공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토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